한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신장 기능이 조금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으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말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 어르신 맞춤 건강 채널의 장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완전히 괴사한 신장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하버드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결과들은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신장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심지어 일부 손상된 세포들의 회복을 도와 전체적인 기능 저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뜬 소문이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일상 습관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입니다. 이 글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을 파는 글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직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신장의 가장 훌륭한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혈액투석이라는 공포에 막연히 떨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장,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제 그 희망의 여정을 저 장수 박사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저 소변을 만드는 곳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는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을 보고 그냥 큰 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무게의 고작 0.5%를 차지하는 작은 장기이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에서 25%를 가장 먼저 공급받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핵심 VIP 기관입니다. 이 작은 거인이 매일 밤낮 없이 수행하는 임무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첫째,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인 최첨단 정수 필터 역할입니다. 두 개의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쉼없이 걸러냅니다. 이는 2리터 생수병 9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 요소, 크레아티닌 등과 불필요한 수분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등은 다시 흡수하여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만약 이 필터가 고장나면 우리 몸은 쓰레기장처럼 독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장은 우리 몸의 중앙혈압통제센터입니다. 신장은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 체계를 통해 혈압이 너무 높으면 낮추고 너무 낮으면 높이는 정교한 조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장의 이 중요한 기능을 약으로 보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역으로 고혈압은 다시 신장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셋째, 신장은 조혈 호르몬 생산 공장입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 EPO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여 골수, 뼛속과 적혈구를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하면 철분 부족만 생각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분들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어 심각한 빈혈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장은 뼈 건강 관리자입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햇볕을 쬐고 비타민 D를 섭취해도 신장이 이 마지막 활성화 단계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신성고리 영양증, 리널 어스테오디스트로피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우리 몸의 완벽한 균형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액의 산도, pH와 좁은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장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과묵함 때문입니다. 신장에는 기능적 예비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될 때까지 남아있는 세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며 그 기능을 보완합니다. 마치 한 사무실에 1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70명이 그만둬도 남은 30명이 밤샘 근무를 하며 억지로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은 극심한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피곤함, 부종,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만성신장병,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CKED를 5단계로 나눕니다. 이 단계는 신장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eGFR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단계, 90 이상. 신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단백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상태. 2단계, 60에서 89까지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감소한 상태. 3A 단계, 45에서 59. 3B단계, 30에서 44. 신장 기능이 중등도로 감소한 상태. 이때부터 합병증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4단계, 15에서 29까지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감소한 상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15 미만. 말기 신부전,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시점은 이미 3단계 후반이나 4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장의 이 조용한 성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묵한 거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전에 그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돌봐주어야만 합니다. 신장은 튼튼하게 태어났지만 수십 년에 걸친 외부의 공격에 의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공격수들 중 가장 끈질기고 파괴적인 두 주범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환자 10명 중 7명은 바로 이 두 질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이 두 질병이 어떻게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를 파괴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적, 당뇨병. 달콤함 속에 숨은 잔인한 파괴자.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적끈적하고 당도가 높은 혈액이 온몸의 혈관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털뭉치처럼 뭉쳐있는 사구체라는 기관의 집합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혈액이 걸러지는데 당뇨병은 이 사구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미세한 필터에 끈적끈적한 꿀물을 계속해서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필터가 끈적해지고 점차 구멍이 막히거나 손상되어 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뇨병성 신증, 다이어베틱 네프로파티 데리베이티비가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초기 단계, 과여과기. 혈당이 높으면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세 단백뇨기. 사구체 필터가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아주 작은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단백뇨이며 당뇨병성 신증의 가장 초기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2단계에서 발견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막거나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현성 단백뇨기. 손상이 심해지면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눈으로도 거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신장 기능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신기능 저하기. 결국 사구체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정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혈액 속 노폐물 수치, 크레아티닌가 상승하고 결국 말기 심부전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구조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죠. 고혈압.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신장을 쥐어짜는 암살자. 고혈압은 신장을 파괴하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수도관에 너무 강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수도관 벽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탄력을 잃고 내부가 좁아지거나 약해진 부분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과 신장 내부의 미세 혈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손상. 높은 압력은 신장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 몸은 이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굳어집니다. 혈류 감소. 혈관 내부가 좁아지면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신장 조직은 서서히 굶어 죽게 되고 그 기능은 점차 감소합니다. 악순환의 시작.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압이 더욱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류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 레닌을 분비하여 더 많은 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신장이 다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따로따로도 위험하지만 두 질병이 함께 있을 때는 그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끈적한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미세 필터를 때리는 것과 같으니 신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질병을 진단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신장을 지키는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3번 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집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식사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트륨, 소금, 조용한 적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소금으로는 약 5g, 한 티스푼입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38mg으로 여전히 권장량의 1.5배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국, 찌개, 김치, 장아찌, 젓갈류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신장에 해로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나트륨은 몸속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수분량이 늘어나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는 곧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늘어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지쳐있는 신장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 지침.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나트륨은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찍먹의 지혜. 소스나 장류를 음식에 부어 먹지 말고 작은 종지에 덜어 살짝 찍어 드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향신료와 친구가 되세요. 소금과 간장 대신 고춧가루, 후추, 마늘, 양파, 생강, 허브 등 천연 향신료를 사용해 음식의 맛을 내보세요. 조리법을 바꾸세요. 볶거나 조리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면 염분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과자 등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 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두 번째, 단백질, 과유불급, 똑똑하게 섭취하기.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소화,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소나 크레아티닌과 같은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 내장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버섯에 비해 더 많은 산, 애시드과 노폐물을 생성하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권장사항,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되었다면 3단계 이상, 주치의나 임상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은 붉은 고기 섭취를 주 1에서 2회로 줄이고 대신 생선, 계란 흰자, 두부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대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쇠, 칼륨과 인,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미네랄.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칼륨과 인이 몸에 남아돌면 신장이 알아서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3단계 후반부터 이 조절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륨,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고칼륨 혈증,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칼륨은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칼륨 식품,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호박, 시금치, 아보카도, 견과류, 잡곡밥 섭취 요령. 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 후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헹궈내면 칼륨 함량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습니다. 인, 혈중 인 수치가 높아지면 고인산 혈증, 뼈 속의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칼슘과 함께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매우 큰 위험 요인입니다.
고인산 식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 현미, 보리 등 통곡물, 견과류, 콜라 등 탄산음료, 햄, 소시지, 라면 등 모든 가공식품, 섭취 요령.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고 유제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결합제를 식사와 함께 복용하여 장에서 인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분 섭취.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 특히 부종이 있거나 투석을 받는 단계에서는 수분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부종, 폐부종,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개인의 소변량과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수면, 금연,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무심코 저지르는 몇 가지 행동들이 조용히 신장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신장의 적들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약물 오남용, 치료제가 독이 되는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소염 진통제를 사서 드십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대표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 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급성 신손상을 유발하거나 만성 신장병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ANSAIDS를 복용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단 기간, 최소 용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항생제, 위산분비 억제제 PPI 계열, CT나 MRI 촬영 시 사용하는 조영제 등도 신독성, 네프로톡시시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반드시 의사에게 자신이 만성신장병 환자임을 미리 알려 신장에 안전한 약물을 처방받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의 함정. 천연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라. 아는 사람이 신장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라며 출처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진액, 즉 한약 등을 드시고 오히려 신장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천연 또는 식물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첫째, 농축된 제품의 문제입니다. 특정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한 즙이나 진액은 특정 미네랄,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칡즙, 배즙, 양파즙 등은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성분의 독성입니다. 일부 식물이나 약초에는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리스토로크산이라는 성분으로 등식, 마두령 등의 약재에 포함되어 있으며 말기 신부전과 요로상피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발암물질입니다. 셋째, 중금속 오염 가능성입니다. 일부 저품질의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은 재배 및 가공 과정에서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장에 좋다고 입증된 단 하나의 특별한 식품은 없습니다. 신장에 가장 좋은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 없이 절대로 임의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뿌리 깊은 잘못된 믿음들 바로잡기. 데친 채소는 신장에 해롭다? 많은 분들이 채소에 있는 수산, 옥살레이트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든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시금치처럼 수산 함량이 매우 높은 일부 채소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소를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빠져나가 신장병 환자에게는 이롭습니다. 채소 섭취를 꺼리면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 부족으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적절한 조리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과일이 혈관을 청소해준다. 레몬, 오렌지 등 신과일의 풍부한 비타민C와 구연산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혈관의 노폐물을 직접 씻어내거나 신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가 약한 분들이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일 역시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신장병이 있다면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맥주를 마시면 소변이 잘 나와서 신장에 좋다? 맥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은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이지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특히 맥주의 많은 퓨린 성분은 대사 과정에서 요산을 만들어 통풍을 유발하고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때로 질병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검증된 의학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카더라 통신이 아닌 주치의의 조언을 신뢰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는 과묵한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귀 기울이면 신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작은 신호, 즉 속삭임을 보냅니다. 이 초기 경고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혈액투석이라는 미래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1. 소변의 변화. 신장 건강을 비추는 거울.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 단 3초만이라도 자신의 소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소변은 신장이 밤새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건강 보고서입니다. 거품료. 소변에 유난히 거품이 많고 시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의 단백질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내어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지만 신장 필터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소변 줄기가 매우 세거나 변기에 세제가 남아있을 때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뇨. 소변이 붉은색, 분홍색 혹은 콜라색으로 보인다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사구체 신염, 신장 결석, 방광염, 요로개의 종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색깔의 변화.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옅은 노란색입니다. 만약 소변이 짙은 갈색이나 뿌연색을 띈다면 간질환이나 요로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빈뇨 및 야간뇨.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야간뇨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번째, 부종. 몸이 붓는 이유.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나트륨과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섭취한 나트륨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여분의 수분이 피부 아래 연조직에 고여 몸이 붓는 현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신장성 부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부위, 즉 발목이나 다리 정강이 뼈 앞쪽에서 시작됩니다. 손가락으로 부은 부위를 꾹 눌렀다 떼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는 눈 주위나 얼굴이 붓고 오후로 갈수록 다리가 붓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오래 서 있거나 짜게 먹은 다음 날 일시적으로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붓는 증상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신 증상, 노화로 오인하기 쉬운 신호들. 다음의 증상들은 매우 흔하고 비특이적이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증.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순환하며 뇌와 근육 기능을 저하시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빈혈로 인한 증상, 어지럼증. 앞서 설명했듯이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만듭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 혈중 요독 수치가 높아지면 위장관에도 영향을 미쳐 입맛이 뚝 떨어지고 입에서 소변 냄새가 나며 이유 없이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가려움증. 신장이 혈액 속에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높아진 인 수치가 피부를 자극하여 전신에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라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하버드 출신 의사의 11년간의 연구를 언급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세포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적의 식품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초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 어떻게 병든 신장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선 기름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APA와 DHA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그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만성신장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신장 내부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손상된 혈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이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를 촉진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염증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 뉴코트리엔디커스티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해결하는 물질, 레졸빈, 프로텍틴 D 생성을 촉진하여 신장 내부의 불필요한 염증을 잠재웁니다. 이는 마치 신장이라는 집에 난 작은 불씨들을 조기에 진화하여 집 전체가 불타는 것을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중성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이 받는 압력을 줄여주고 신장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고품질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신장병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때 등푸른 생선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육류에 비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의 양이 적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공급하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덜 만들어내는 매우 효율적인 식품인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조리법은 찜과 구이. 기름에 튀기거나 자극적인 양념으로 짜게 조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금 간을 최소화하여 찌거나 오븐에 굽는 방식이 오메가3의 파괴를 막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섭취 빈도. 일주일에 2-3회,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신선도와 중금속 문제. 생선을 고를 때는 신선한 것을 고르고 참치와 같이 먹이사슬 상층에 있는 대형 어류보다는 고등어, 꽁치와 같은 작은 생선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오메가3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면 다른 유익한 영양소, 비타민 D, 셀레늄 등도 함께 얻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물론 등푸른 생선 하나만 먹는다고 신장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염식, 저단백식 등 전반적인 식단 관리의 큰 틀 안에서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마치 신장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신장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슈퍼푸드들은 더 있습니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마늘, 양파는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병 환자에게 훌륭한 채소입니다. 붉은 피망은 비타민 A씨가 풍부하고 칼륨이 적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인 함량이 매우 낮은 고품질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신장 정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꾸밈없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 완벽한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장에는 네프론이라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혈액 여과 단위가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 한 번 손상되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네프론을 만들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 번 잘려나간 나무의 큰 가지가 다시 그 자리에서 돋아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희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기대를 버려야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신장의 놀라운 회복 및 보상 능력에 있습니다. 네프론 전체가 죽지 않고 일부만 손상되었을 경우, 특히 혈액을 여과한 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세뇨관 세포들은 손상 원인이 제거되고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를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네프론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100만 개의 네프론 중 50만 개가 망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죽은 50만 개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은 50만 개의 네프론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네프론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장 기능 회복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신장 세포들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하지만 대부분이 실천하지 못하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신장 내부의 압력과 당도를 안정시켜라. 이는 바로 철저한 혈압 및 혈당 관리를 의미합니다. 혈압이 140분의 90ml를 넘나들고 당화 혈색소가 7.0% 이상을 유지한다면 이는 남아있는 신장 세포들을 계속해서 세포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제 시간에 정확히 복용하고 매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며 식단을 조절하여 이 두 수치를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회복의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조건, 신장 내부에 염증이라는 불을 꺼라. 만성 염증은 신장 섬유화의 주범입니다. 이 염증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이 풍부한 식단,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 그리고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 연기 속의 수많은 독성 물질은 혈관의 직접적인 손상과 염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발암 물질이자 신장 파괴 물질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역시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조건, 더 이상의 독소 유입을 원천 차단하라.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밖에서 계속 쓰레기를 들여온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려면 신장을 괴롭히는 새로운 독소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의사 처방 없는 소염 진통제, 항생제의 오남용을 금하고 출처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잦은 음주는 알코올과 그 대사산물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 후 몇 달 만에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던 단백뇨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는 죽었던 세포가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남아있던 세포들이 과부하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회복 가능한 부분들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재기능을 되찾은 과학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신장병 완치라는 헛된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행동을 시작하여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 년 더 투석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에 거의 끝까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무엇이 신장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과학이 말하는 희망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실천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나의 신장 건강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신장의 현재 상태를 모른 채 막연히 노력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실천할 일. 만약 최근 1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 예약하십시오. 비싼 종합검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2가지. 혈액검사, 신사구체 여과율, EGFR 계산용과 소변검사, 단백뇨 확인용, ACR만으로도 신장의 건강 상태를 90% 이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필요한 분, 만 50세 이상인 분,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가족 중에 신장병 환자가 있는 분, 과거에 급성 신손상 병력이 있었던 분, 장기간 흡연을 하셨거나 진통제를 자주 복용해 오신 분. 2단계, 나의 생활 습관 돌아보기, 신장 건강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들을 읽어보시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편이다. 나는 김치, 장아찌, 젓갈 없이는 밥을 잘 못 먹는다.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라면, 햄 등 가공식품을 먹는다. 나는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일주일에 4회 이상 먹는다. 나는 하루에 채소나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 나는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더 자주 마신다.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나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의사 처방 없이 진통제를 사 먹곤 한다. 체크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무심코 신장을 공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이 항목들 중 단 하나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3단계, 투석 없는 삶을 위한 7일 실천 계획. 거창한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차, 월요일, 냉장고 정리하기. 유통기한 마감이 버리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두부로 채워보세요. 2일차, 화요일, 국그릇 바꾸기. 평소 쓰던 큰 국그릇 대신 절반 크기의 작은 그릇으로 바꾸어 국물 섭취를 물리적으로 줄여보세요. 3일차, 수요일, 식후 30분 걷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주변이나 공원을 30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내일차, 목, 장보기 습관 바꾸기.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영양성분표에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째 날, 금요일, 저녁 식탁에 생선 올리기. 일주일에 2번, 저녁 메뉴는 짜지 않게 구운 등푸른 생선으로 정해보세요. 6일차, 토요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명상하기 등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7째 날, 1. 일주일의 성공 자축하기. 지난 일주일간의 작은 성공을 스스로 칭찬하고 다음 주에 도전할 또 다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마치는 글.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신장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여 결국 투석에 의지하게 된 안타까운 분들도 계셨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병의 진행을 막고 건강을 되찾은 기적 같은 분들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일찍 그리고 꾸준히 행동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굴복하여 기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노년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2발로 걷고 직접 지은 밥을 맛있게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노년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만약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의 행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 맞춤 건강의 장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질병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건강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